안녕하십니까, 교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0년 1월 15일 수요일, 네,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좀 평상시보다 한 30분 정도 좀 느렸죠? 3, 40분 정도? 네, 종목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네, 네, 어서 들어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더레인저님 별풍선 94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레인저님, 아이고 겸손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주식 장난이야.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어, 어, 역시 경손님이십니다. 저 이렇게 돈 벌어도 되나 하는 장이 계속입니다. 돈 벌어야죠. 지금 돈 벌려고 이거 하고 있는데. 오늘 뭐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났죠. 제가 방송 제목에서 제 추천주가 또 100% 수익이 달성됐는데, 오늘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종목이 또 있어요. 아, 진짜 추천주들이, 와, 뭐 떴다 하면 그냥 따블입니다. 떴다 하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안 하더라도, 테마주를 안 하시더라도, 개별주를 안 하시더라도요, 코스닥 어떤 근본 없는 회사를 안 사셔도 이렇게 100% 수익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레인저님. 아유, 부자 되세요. 야, 그니까 그런 한 번을 위해서 우리가 1년, 2년, 3년 동안 참아내는 거예요. 인내를 거듭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참아내는 겁니다. 그 한 번을 위해서. 올림픽을 나가기 위해서 올해 이제 2020년도 도쿄올림픽이 있는데 7월 달이죠.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올림픽 하나만 보고 어릴 때 인생부터 오늘까지 달려온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 운동 해보면 알죠. 공부가 쉽냐, 운동이 쉽냐, 이거는 뭐 하기 나름이지만 극도로 갔을 때는 운동이 힘들어요. 그냥 이걸로 이렇게 평균값을 나누면은 공부가 힘든데, 이제 끝판왕으로 가면 운동이 힘듭니다. 끝판왕 쪽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그만큼 그 한 번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새벽 운동하지, 오전 운동하지, 오후 운동하지, 그다음에 야간 필요하면 야간 운동까지 해야 되지. 뭐 하루에 4시간, 5시간 운동해가지고는 올림픽에서 뭐 못합니다. 하루에 진짜 몸 부서지게끔 한 기본적으로 10시간 이상 해야 돼요. 양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뭐든지.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양 앞에서는 장사 없거든요. 아니 진짜로. 진짜 머리 꼴통이 내한테 영어 100가지 단어를 그냥 1년 동안 외워라 했을 때 그것만 파면은 그 다 외워요. 100개는. 진짜로. 그러니까 양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마찬가지 주식도 기간 앞에서는, 시간 앞에서는 장사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나한테 투자 금액이 뭐 3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거 뭐 시간 뭐 이런 거 없다. 나는 뭐 이 돈 오로지 투자다. 말 그래도 투자다. 겸손님 말대로 3달, 6달, 뭐 9달, 1년, 2년, 3년, 4년 이상, 뭐 5년, 10년 이상 나는 이거 무조건 투자금이다. 건들 일이 없다. 집을 팔아서 생활비를 썼으면 썼지, 월세로 돌려가지고 썼으면 썼지, 나는 절대 안 판다. 이런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언행 일치가 되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은 누구나 할 수는 있어요. 누구나 금융교육을 올바르게 받고 할 수는 있는데 행동에서 갈라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소수가 진짜 부자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레인저님도 고생 많이 하셔야 돼요. 저랑 같이 하려면. 꽃길만 뭐 걸을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냥 진짜 가시밭길도 걸어야 돼요. 어떤 뭐 길이냐면은 뭐 외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뭐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큰 악재가 앞으로 터졌을 경우 그때는 또 1년, 2년, 3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뭐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처럼 이런 아주 안 좋은 사태가 나왔으면 이 기간을 기다리면 올라오거든요. 대한민국이 끝났다라고 했을 때가 그때가 여러분들 인생 최고의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끝났다라고 했을 때. 97년도 당시에는 제가 어른들한테도 다 들어요. 저도 이때는 어릴 때였으니까. 그러나 저도 이때는 뭐 미성년자였으니까요. IMF 터졌을 때는. 그러나 제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주식 경력이 이제 베테랑 30년 넘어가신 선배들한테 딱 물어보잖아요. 저 때 대한민국 끝난다 그랬어요. 그 고려증권 있죠. 고려증권 아십니까, 여러분들? 고려증권? 그 내가 들어보니까 그 주식 경력이 30년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다른 분한테도 들어봤는데 이 70대 어르신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저 때 당시 고려증권을 자기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샀는데 저게 뭐 막말로 작살 났거든요. 네. 작살 났죠. 파산했으니까. 고려증권이 파산됐습니다. 저때 당시에 90년대 고려증권이라고 하면은 그냥 막말로 우리 NH 투자증권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안전맨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몰빵을 치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몰빵을 치니까. 저는 몰빵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떤 한 종목에 대해서 올인을 딱 했을 때, 아, 신하브로님이시구나. 아, 2000 안전, 아, 2000. 네, 신하브로님. 뭐 닉네임을 바꾸신 게 뭐 계기가 있습니까? 혹시? 계단골님 안녕하세요. 아, 이윤 넣었고요. 2000 지킴이네요. 2000. 2000도 살기 좋지 않아요? 거기 조용하고 그럴 것 같던데. 그 예전에 잠깐 그 뭐지? 이경규하고 강호동이 나오는 그 뭐야? 도시어부 말고 그 도시어부도 보지도 않는데 그 한 끼 줍쇼. 한 끼 줍쇼. 거기 2000 제가 얼핏 봤거든요. 친척 그 가족들이 보고 있는 거를 제가 옆에서 좀 이제 봤는데 가족 모임 할 때 2000이 뭐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도 차만 있으면 다 좋습니까? 2000 좋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이죠. 올인을 때리지를 마라. 아무리 좋은 종목이더라도 그게 삼성전자라고 하더라도 몰빵을 치면 안 된다. 그런 습관 자체가 내가 몰빵을 쳤는데 뭐 10%, 20%, 30%뭐 50% 먹으면은 대박이죠. 근데 그게 만약에 반대로 됐을 경우 시장 수익률을 못 올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도 읽은 책 읽은지 그 책을 읽은지 오래돼가지고 위대한 투자자인가? 벤자민 그레이엄이 그 지은 책인데 벤자민 그레이엄 그 책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몰빵을 쳤을 경우에는 제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몰빵을 쳤을 경우에는 그게 하락이 됐을 때 30% 이상 또는 50% 하락이 됐을 때 그 종목이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가기가 힘들다 그래요. 그게 보통 한 16년, 17년, 18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뭐 워렌 버핏처럼 뭐 1, 20년 뭐 이렇게 투자가 가능하다 하신 분들이라면 그게 또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의 수익률을 넘어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한 매매 관점은. 하지만 내가 마이너스 50%가 됐을 때, 만원짜리 종목이 몇 개월 만에 마이너스 50%가 됐을 경우 그 상황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간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 근데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실전에서 내가 A라는 종목을, 이 A라는 종목에다가 3천만원어치를 몰빵을 했습니다. 투자 금액이 3천인데 이 3천만원을 한 종목에다가 몰빵을 쳤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50%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 금액이 1,500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가 매수가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들. 겸손히 강조하는 거. 왜 그 주식을 샀는지. 추가 매수, 이제 물타기라고도 뭐 하는데 저는 물타기라는 그런 단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 회사가 정말 좋다면,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았다면 앞으로 굉장히 그 가치가 좋은 회사인데 저평가다. 그럼 추가 매수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한 달에 뭐 5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한 달에 예를 들어 100만원어치를 삽니다. 그럼 3천만원에서 100만원어치는 티가 안 난다는 거야. 초보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당연히 티가 안 나죠. 만약에 3억이면 더 티가 안 나죠. 근데 만약에 이게 1년간 모았을 경우, 그러면은 1200입니다. 그렇죠? 한 달에 100만원씩. 이게 2년이면 2400입니다. 이게 3년이면 그렇죠, 3600만원이죠. 총 76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어보세요. 지옥에서 빠져나오려면 몰빵해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7600만원에서 평균 단가가 많이 낮아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한 주가가 뭐 위든 아래든 계속 올라왔는데 마이너스 50% 됐으면 그 회사의 재무만 그렇게 뭐 나쁘지만 않다면 보통 마이너스 한 20%대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20% 전후로. 거기서 한번 빡 튀어버리면 게임 끝납니다. 거기서 이제 물량 확 줄이고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7600만원을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 기다려가지고 플러스 한 20%로 전환이 됐다. 그러면은 이 7600만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대략적으로 한 500만원 정도만 남겨놓고 싹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을 500만원씩 쫙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그러면 한 대략적으로 한 12개, 13개 종목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차근차근 늘려가는 것도 포트폴리오를 꾸미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면, 한 번 더 기술이 들어가면, 노하우가 들어가면 팁이라 그러죠.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 종목을 살 때 겹치면 안 돼요. 겹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다른 종목들, 내가 종목을 15개를 산다 했을 때 뭐 하나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건설, 뭐 한류, 뭐 케이팝, 뭐 서비스, 뭐 여행, 뭐 게임,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종목의 성격마다 이게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설에서나 한류나 서비스에서 마이너스가 됐던 게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행하고 게임하고 이런 데서 커버가 되는 거예요. 15개를 샀다면 나머지 이 15개 이렇게 이제 샀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된 게 있고 플러스가 된 게 있는데, 마이너스 된 것을 플러스가 된다는, 이게 상쇄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안전마진이라는 겁니다. 안전마진 확보.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안전마진 확보다. 그렇죠? 안전마진을 확보를 하느냐, 아니면 안전마진을 확보를 하지 못하느냐. 안전마진을 확보를 하지 못했다면, 네, 안녕하세요, 허니님. 투기를 했던,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투자와 투기, 투기와 투자. 투기를 했다는 거죠.
몰빵을 쳤다는 겁니다. 또는 한두 종목만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종목, 한 개에서 두 개 종목만 샀으니까 당연히 이 종목이 하락이 나오면 어디에서 받쳐줄 만한 상황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설주가 막 3개, 4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주도 막 3개, 4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나누셔야 됩니다. 이게 주식하는 팁이에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팁. 그리고 앞으로 고령화 시대,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르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라요. 대한민국이 넘버1입니다. 가장 빠릅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통계청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OECD 국가 그 자료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제가 그 자료 다 올렸죠. 그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이제 전례 없이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될 텐데 과연 정부에서는 이거를 대비를 했겠느냐? 대비가 안 돼 있죠.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내가 진짜 여긴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나라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특히 대한민국은요, 여러분들의 노후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만 알고 계세요. 죽을 때까지.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50년 후에도요, 복지가 좋아지네. 그 다 개소리예요, 여러분들. 복지가 좋아질 것 같았으면 지금 어르신들, 80세, 90세 어르신들 병원비 걱정 없어야 됩니다. 미국처럼 차라리. 돈이 없으면 미국은 치료는 해주거든. 보유세를 많이 내니까. 시 자체에서 그거를 이제 돌리는 거죠. 의료 체계로.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돈도 안 될 뿐더러, 돈도 없을 뿐더러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지가 않습니다.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일은 단언컨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 자식, 친척, 친한 친구, 지인, 그 누구도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갔을 때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데 누가 와가지고 1,000만 원 건네는 사람 없습니다. 마트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힘든데 누가 나 3,000만 원 그냥 이렇게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을 잘해야 된다. 돈을 이 시중에 흘러가는 유동자금을, 지금은 실적장세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실적장세예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만 결국 갑니다. 이 수많은 유동자금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싹 끌어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최대한 다 돈을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금액들요, 1,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다 가져가고도 남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100억 가진다고 내가 100억이 주식해가지고 100억 벌었다, 티도 안 나요. 이 시장에서는. 우리 시청자들이 다 100억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티도 안 납니다. 이건 사실상 무한이에요. 무한. 이 무한인 상에서 금융장세, 실적장세에서 금융장세. 실적장세는 말 그대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위주로 그런 종목들만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 실적장세가 끝나면은 시중에 부동산을 억제고 부동산을 어떻게 안 된다, 이게 좀 스그러지고 부동산이 좀 이렇게 안정이 되거나 한풀 꺾이면 여기저기 갈 곳 없는 돈들이 결국에는 주시장을 들어오면서 너나 나나 주시장 일시적도 올라가죠. 그때 더 개인들이 이제 붙었을 때, 그때가 금융장세가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대세 상승의 시작점이 아니라 거의 끝부분으로 가는 거죠. 대세 상승은요, 소리 없이 가버립니다. 삼성전자 조용하게 가는 거 보세요.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삼성전자 막 뺑가리 치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예, 볼까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시끄럽게 갔나요? 조용하게 가죠. 그 다음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시끄럽게 가나요? 뭐 카카오뱅크 어쩌고저쩌고 구설수 많이 있었는데 결국 가죠. 자, 네이버 라이벌, 서로의 라이벌 관계, 네이버도 올라갑니다. 경쟁 업체는요, 앞으로 4차 산업에서 경쟁 업체들은 같이 올라갑니다.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우리 초보자들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입니다. 그렇죠. 다우지수 다우지수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런 거를 보시면은 이런 뭐 다우지수 호텔 숙박 그 다음에 이게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미국과 한국은 결국에는 이런 괴리가 나오는데 중간에 이런 괴리가 나오는데도 수렴이 됩니다. 결국에는 수렴이 돼요. 여러분들 결국은 이렇게 수렴이 된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렴이 된다고. 여기가 미국과 대한민국은요 결국은 맞춰서 갑니다. 맞춰서 글로벌 시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이 상황입니다. 오늘 종가 2230포인트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2230포인트인데 이거 보세요. 다우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이었죠. 굉장히 셉니다. 이런 거 보시면은 뭐 이런 게 제가 이런 것까지 다 보여드려야 되겠네. 여기 이렇게 보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여보세요? 네, 이래요. 네, 네. 예, 보이시죠? 결국에는 카카오와 페이스북의 주가의 흐름 자체인데 수렴이 결국에는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수렴이 되잖아요. 여기 수렴 되잖아. 결국에는 여기는 벌어지잖아. 이런 데서 이런 갭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결국에는 만납니다. 결국에는 뭐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요. 그럼 이렇게 벌어질 때 샀었어야지. 여러분들이 벌어질 때 결국에는 간다니까요. 역사적으로 다 갔습니다. 미국 다우지수와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는 결국 수렴해서 같이 만나서 치고 간다니까.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어떠한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상황을 볼 땐 그러면은 언제 수렴이 되느냐? 조만간 수렴이 되겠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사상 최고 신고가가 나오겠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수익을 내가 50%짜리 수익이 났어도 안 파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마이너스 50% 됐으면 내가 견딜 수 있는 인내를 가져야 돼요. 물론 인내 하나만으로 사람마다 다 달라서 버티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들고 가야 돼요. 그게 몰빵만 안 쳤다면 들고 갈만 하거든요. 얘 카카오입니다. 다른 종목 마찬가지.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와 애플의 이거 비교 차트입니다. 많이 벌어졌지만 삼성전자와 애플의 주가 수준이 20% 이상까지도 벌어진 적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만납니다. 결국에는 만나요. 여기는 15%죠. 결국에는 만난다고요. 글로벌 시장을 세계가 돌아가는 판도를 알고 있어야죠. 우물안 개구리처럼 대한민국만 돌아가는 것만 보면 이게 눈이 떠지겠습니까? 라스베가스에서 CES에서 뭐가 핫했는지, 앞으로 뭐가 추정받을 건지, 1차 산업 이후에, 2차 산업 이후에, 3차 산업 이후에, 4차 산업에는 뭐가 뜰 것인지, 중국의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올라갈 수 있는, 중국과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 섹터가 어떤 회사가 있는지 그거를 공부를 하는 거죠. 글로벌합니다. 대한민국만 우물안 개구리에서 뭐 이렇게 막 찾아보면,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만 대한민국 시장만 분석해도 우물안 개구리인데 그 안에서 테마주, 개별주, 뭐 제약바이오주니 바이오주니 뭐니 그것만 또 보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못 벌죠. 이 시장은 정직합니다. 피나는 노력, 그냥 노력하는 사람은 돈을 못 법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짜증, 인내, 화난 거, 지루한 거 이걸 다 견뎌내야지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달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내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이 아닌 더 이상 저 사람이 뭐 5천만 원 벌었네, 1억 벌었네, 5억 벌었네, 뭐 10억 벌었네, 이건 남들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얘기가 될 겁니다. 그거를 해낼 수 있다면.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단기 매매를 이렇게 하고 있죠. 단기 매매 안에서도 단타하고 있고요. 단타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한 번씩 해보셨죠?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은 해보셨을 겁니다. 진짜 운이 좋게 해도 겸손과 같이 시작을 했다면 이런 상황은 최소한 면했을 테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뭐 모니터 막 부숴버리려고 그러고 핸드폰 던지고 욕하고 머리 빠지고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돈을 못 번다. 벌 수가 없다. 오늘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주식은 철저하게 순환 매장입니다. 오늘도 순환매가 한번 돌았죠. 우리 VIP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늘 순환매 한번 이제 사이클이 이쪽으로 쏠렸어요. IT 쪽에 살살 삼성전자가 쉬어가니까, 네, 여기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오늘 좀 쉬어가니 다른 섹터에서 신호가 옵니다. 그것도 소리 없이 신호가 와요. 우리 VIP 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오래되신 분들은. 아, 이쪽 섹터가 이제 움직이구나.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자, 역시 남선알미늄이죠. 역시 남선알미늄이야. 그러니까 공개방송만 보면은 겸손이 어떠한 의도로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때도 있어. 남선알미늄 끝났나요? 어떻게 끝납니까 이게? 이계현 씨가 탈퇴를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놓아주질 않는데, 써니전자도 보세요. 안철수와 이제 더 이상 연관이 없는데 지난 대선에서도 써니전자 주가 급등 조회 공식 관련해 가지고 설명해봐라 했는데 뭐 연관성 없다 발표했잖아요. 2017년도 당시에. 남선알미늄 가잖아 이거. 남선알미늄 이거 가잖아. 특강 들을 때 뭐 했어 이거 뭐 했냐고. 특강 들으신 분들 이거 못 잡았으면 이거 좋네. 이래서 겸손하는 거예요. 남선알미늄 누군 따블 먹었더라고. 누구는 따블 먹었어.
내가 대선 테마주 특강 들으라 그랬죠. 이게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이낙연은 이제 여의도에 복귀해서 이제 복당을 했어요. 오늘 민주당 복당 이제 했다는 뉴스와 함께 관련 테마주들이 남선 알미늄을 비롯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잠깐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정치 얘기가 아니라 테마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연관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황교안이야. 이낙연하고 종로에서 붙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황교안이야. 지금 현재 지지율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 이낙연하고 이번 총선에서 종로에 한번 붙을 것 같아요? 지면 끝난 거야. 대선은 이제. 누가 봐도 이낙연인데. 압승이야, 압승. 이낙연이. 주가만 보다. 이게 초보자들은 절대 몰라.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몰라. 저 새끼는 뭐 좌판에 우판에 그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몰라. 그러니까 돈을 못 번 거야, 당신들이. 한창 제지를 하고 자빠져 있으면 안 되지, 지금 상황에서. 그럼 한창 제지는 내가 그랬어. 당신들이 자유한국당이라면은 여기서 살아. 한창 제지를 내가 주겠다. 내가 저 때도. 당신들이 민주당이면 여기 들어가라. 내가 똑같이 얘기했어. 야당이든 여당이든 들어가라. 저는 바른미래당이 된데 바른미래당 이 새끼가 그러잖아 여러분들. 그럼 안철수 테마주라도 했어야지. 바른미래당이었으면. 유승민이 강합니까? 안철수가 강합니까? 있는 눈 그대로 보고 유승민이 지지율이 높으니까 안철수보다 높으니까 유승민 테마주 하다가 골로 가는 거지. 그나마 새우글로벌이 이게 좀 뭐 거시기 하긴 했지만 이게 뭐 엄청나게 올라갔습니까? 새우글로벌. 아 유승민도 안 되는 판동이 뭐 김부겸? 이 새끼가 그냥 확 그러니까 포탄 맞지. 뭐 임종석? 까고 있네 진짜. 매년 그런 얘기 나오는 거야. 뭐 손학규 테마주? 뭐 김무성 테마주요? 야 유승민도 안 되는데 내가 이재명이라면은 그래 10%는 인정. 다른 애들은 안 된다니까. 뭐 오세훈? 야 이 새끼야 안 된다고. 그냥 대선 테마주는 기호 1번 2번 나올만한 사람, 가장 강력한 사람, 당내에서 기호 1번 2번이 가장 강력하게 나올만한 사람 한 명을 찍어서 가는 거야. 그거를 아직도 그걸 몰라. 근데 자꾸 어긋날라 그래 멍청한 놈들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멀쩡한 거 놔두고 엄한 거 사고 자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도 서민이야. 3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아. 4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아. 5년 전이나 오늘 똑같은 거야. 남는 거 있어? 우리 남성분들 안 그렇습니까?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제 그거 술 먹고 노래방 가는 거 그런 거 그만해야지. 뭐 마사지샵 가고 그런 거 그만해야지 이제.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5년 전이나 지금 내가 2015년도 16년도에도 삼성전자를 그렇게 외쳤는데 특히 2016년도 1월달에 삼성전자 기본을 지켜라. 기본만 지키더라도 부자 된다. 기본만 지키더라도 돈을 벌 수 있다. 지금 당장 소나타 팔고 삼성전자다. 지금 당장 그랜저 팔고 삼성전자다. 내가 그때 2016년도 1월달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달 동안 안 해. 지금 봐. 팩트 삼성전자 들고 있는 사람 115만원에 사가지고 아무도 없다니까. 그때 들은 시청자들 지금도 있어요. 그쵸? 여기 계시잖아 몇 분. 그런데도 그분들도 없어. 하다못해 그래도 그분들은 뒤늦게라도 깨닫고 지금 올바르게 투자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겸손히 생각했던 상위 10% 들어가면서 결국 1% 안에 들어가겠죠. 나머지 90% 99%는
참이슬처럼 사라져요. 소주 한잔 하러 또 가요. 그때 내가 삼성전자 사놨다면, 아이고 그때 내가 그 종목 그냥 사가지고 그냥 계속 들고 있었다면. 주식은 기본적으로 안 파는 겁니다. 왜 팔아야 돼? 부동산은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해 보셨죠? 부동산은 사고 팔고가 하잖아? 양도세 거래세가 붙잖아. 살 때는 취득세가 붙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요즘 내고 임대사업자 10년 뭐 이렇게 우대도 해주고. 뭐 기본적으로 제가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사고팔고가 계속 돼? 안 돼. 차 떼고 포 떼면 별로 남는 거 없어. 막 진짜 막말로 3억, 5억, 7억씩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모를까. 양도소득세 막 떼면 안 된다니까, 그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아요. 그리고 부동산도 한 채만 들고 있는 사람은 돈 안 돼. 야, 내 집값이 5억인데 7억이 올랐어. 아니, 7억으로 올랐어. 2억이 올랐어. 기분 겁나 좋잖아. 야, 이거 뭐 문재인 정권 잘하고 있네. 집값 잡는다고 하더니 우리 집값 잘 올라가네. 기분 좋잖아. 근데 어떻게 돼? 내 주변 집값 다 올라갔어. 오히려 나보다 더. 그럼 내 집값은 7억이야. 좌우 10억짜리 집은 막 12억, 13억, 15억, 17억 막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럼 누가 이익을 봐? 집을 2개, 3개, 4개, 5개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결국 이익을 내는 거죠. 한 채만 들고 있는 사람이 7억 팔고 지방 어디 짜투리 가가지고 뭐 2억짜리, 3억짜리 살 수 있나? 못 살지. 왜? 뭐 직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입지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우리 알고 합시다. 그러니까 옛날에 땅 거지 하는 거야. 땅 들고 있어가지고 땅은 30년, 땅은 거짓말 하지 않지. 그래, 땅은 거짓말 안 해. 30년, 40년, 50년 들고 가면 돼. 근데 거래가 안 되지. 현금화가 안 되잖아. 내 주머니에서 돈을 언제든지 꺼낼 수 없잖아. 주식은 거짓말해? 10년 전에 삼성전자 샀으면 지금 거짓말 쳤나? 20년 전은, 30년 전은, SK 하이닉스는, 현대차는, SK는, LG는, 뭐 CJ는, 심지어 두산은, 포스코는, SK텔레콤.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 내가 물어보면. 뭐 신세계, 한화, 뭐 엄청나게 많이 있죠. 이들 종목들은 100배에서 500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또는 중간에 복리로 수익을 낼 수 있죠. 1000만원으로 2배 수익 내고, 2000만원으로 또 2배 수익 내고, 4000만원으로 또 2배 수익 내고, 8000만원 만들죠. 이거를 10번 하면 어떻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100억이 넘어갑니다. 이거를 10년, 20년 이상 쫙 펼쳐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들은 오늘 내일 하고 있으니까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경선 팩트 얘기 잘합니다. 그럼 앞으로 또 5년 뒤에는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사람이 발전이 없는 거지. 자산 증식이 안 되지 않아?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여러분들 돈이 모아놓은 게 똑같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인생 5년 허비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람은 늦었을 때가 없어요. 늦을 때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면 돼요. 내일부터 해야 되지? 아니요, 지금부터 계좌 이체 해놔. 돈 있으면 증권 계좌 딱 해가지고 내일 딱 주식 사란 말이야. 내가 뭔가 부족하면 자기 개발해. 어떤 강연도 다니고.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 내가 재무가 부족한가? 내가 차트 보는 눈이 부족한가? 내가 어떤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세터가 부족한가? 그러면은 견손이 부산 모임 하면은 서울에서 달려와야지. 뭐하고 자빠져 있어? 내가 부산에서 다 퍼줬는데 이번에. 작년에 부산 모임에서 나 그 얘기했다. 그 뭐시기 A라는 종목 얘기했는데 그거 더블 올라갔어요? 더블 이상?
거기 오신 분들 다 들었어요. 야, 나 같으면은 제주도 사는데 비행기 타고 오겠네. 간절함이 없는 거지.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야, 면상 얼굴 대놓고 얘기하는 건데, 내가 거기서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거기서 그냥 뭐 쓰잘데기 없는 뭐 그런 얘기나 하고 끝낼까요? 내가 이번 부산 모임에서 뭐라 그랬어? 한류, 케이팝, 여행, 게임 그쪽 잘 봐라. 그리고 남북 경협주까지. 야, 내가 1,000만 원 있으면은 기본 500만 원은 벌 수 있는 찬스인데 나 같으면은 가겠다. 나는 옛날에 갔어. 그리고 저는 오히려 500만 원, 1,000만 원 들고 배우러 갔어요. 그게 시청자와 저와의 차이점이에요. 사실 보면 제 자랑이 아니라 제 주변에도 다 저와 비슷한 방법으로 다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제가 뭐 모포도 가고요. 내가 진짜 전국 다 갔어. 진짜 소문에 해가지고 막 해서 다 찾아갔다고 내가. 여러분들 그런 열정 없잖아. 그러니까 돈을 못 벌지. 부산 모임 좀 뭐 다 보유 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트님이 수익 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다니까요. 제가 모임 해봐야 1년에 2번밖에 안 합니다. 서울에서 한 번, 부산에서 한 번. 서울에서 한 번, 부산에서 한 번씩 이렇게 해요. 뭐 회비가 뭐 500만 원도 아니고 나는 진짜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배웠어. 진짜로. 아니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은 안 아까웠어? 여러분들? 대학에서 대학 4년 나왔더니 사회에서 정말 필살기 쓸 수 있었어요? 아, 대학 그나마 4년 나와가지고 취업됐다고? 대학 안 나와도 취업돼요. 그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그럼 대학 안 나온 사람 다 굶어 죽어야 되겠네. 팩트 얘기할까?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이 사장님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 월급 받아가지고도 부자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이 나라에서는 절대적인 불가능입니다. 월급 받아가지고는 안 돼.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 간절함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불타올라야 돼요. 아니, 페라리 타고 싶다면서. 그럼 나 같으면은 페라리 타려면 한 3천만 원,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나 같으면 페라리 타겠다. 아파트 나도 한 20억짜리 뭐 살고 싶다면서요. 여러분들 목표가. 나 같으면은 배우러 다니겠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모임을 할 때마다 항상 느낀 거 있어. 역시 될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어. 솔직히 얘기하면 따로 정해져 있다는 무슨 말이냐. 나오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나와. 인생에 핑계는 없습니다. 하기 싫은 거지. 패배자들이 이유를 댑니다. 앞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사람들은, 부자 될 만한 사람들은, 부자가 될 사람들은요 핑계 대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생각하는 즉시. 네. 성공님 안녕하세요. 정신이에요, 정신. 다 막말로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이나 여러분들이나 도찐 개찐이야. 비슷비슷해. 결국은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피나는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했느냐 안 했느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주식하면서 성공도 오고요. 실패도 옵니다. 내가 실패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기는 것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 3% 또는 20%, 30%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 기다려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손절치고 수익 날 때는 뭐 해봐야 10% 수익 내고 막 도망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부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돈을 벌어도 결국 다 토해내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거 안 된다. 그게 될 것 같았으면 제가 진작에 했죠. 진작에. 대한민국의 단타 방송은요 다 불태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1번. 대한민국의 단타 치는 사람들, 단타 하는 리딩들, 그러니까 금연교육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극적인 멘트를 자꾸 하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거야. 도박에 사람들이 거기에 피해를 보는 거지. 일단 단타 방송하는 것 자체를 싸그리 다 경멸시켜야 돼. 이 새끼들이. 아직도 단타가 된다고 생각하시죠? 열심히 해봐. 나 이제 안 말려. 깡통 차봐야 돼. 그럼 깡통 차고 미련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래. 아, 내가 나만의 매매법과 기준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구나. 그건 기준과 원칙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도박으로 갔는데 카지노장에서 기준과 원칙이 어딨어. 카지노장에서 도박하는 사람이 기준과 원칙이 어딨냐고. 결국 올인인데. 풀배팅을 하든 질질질질 끌든 삥삥삥 쳐가지고 질질질질 끄든 시간 차이지. 결국 결과는 어떻게 돼? 깡통이지. 파산이지. 주식도 그래 여러분들. 그런데도 아직도 그런 꿈을 꾸고 있다면은 잘못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방법을 벗어나면은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볼 겁니다. 질투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아, 저 새끼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와, 저 새끼 학창시절에 찐따였는데. 아, 저 새끼 왕따였거든. 아, 저 새끼 루저였거든. 아, 저 병신이었거든, 쟤. 야, 근데 쟤가 저렇게 됐어.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 한다니까?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이뤘습니다. 10억을 벌든 20억을 벌든 30억을 벌든 100억, 200, 300억을 벌든 간에 그걸 쟁취했어요. 그 친구들 만나요? 절대 안 만나지. 상대해? 안 해. 만나주라고 부탁해도 안 만나줘. 내가 얻을 게 있나? 철저히 비즈니스 관계인데. 그런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최적화가 된 사람인데 옛날 정에 끌려서 안 해요. 굉장히 냉정하지. 경선 팩트 아닙니까? 나도 물갈이 싹 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가치관이 안 맞거든. 내가 그런 모임이나 쓰잘데기 없는 모임이나 그런 데 나가봐야 재미도 없어. 득될 것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끼리끼리 노는 거다. 그런데 끼리끼리 놀더라도 거기서 끼리끼리 놀 때 부자 끼리끼리만 놀면은 굉장히 좋아. 거기서 포텐셜이 터지는 거야. 막 퍼포먼스가 더 터져.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번다.
부자는 3대가 망해도 먹고 산다. 그게 통하는 거야. 그게 되면은. 부자끼리 이렇게 이것저것 가치관 공유하고, 뭐 정보 교환도 이렇게 하고, 정보도 얘기하고, 뭐 한 개 식사 10만원, 20만원 돈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더 좋은 가치적인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서민들, 저도 한때 그랬으니까, 이렇게 막 하고, 막 맨날 막 오락하고, 게임하고, 리니지 하고 있고, 리니지 안에서 정치판으로 하고 있고, 스마트폰 이 게임으로 매달리고, 맨날 술 처먹고, 여자 얘기하고, 클럽 다니고, 그런 애들이 되겠냐고. 막 정치 얘기하고, 정권 얘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어쨌네 저쨌네 뭐 박근혜를 구속시켜 전혀는 죽여야 되네 아니면 쟤는 풀어내야 된다 그딴 얘기 인생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랬지 과거에 그래서 지금은 그럼 앞으로는 끼리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니까 친구들은 소중해 지인들 소중해 잘라낼 놈들은 잘라내라고 한두 명만 끌고 가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갔을 때 나보다 최소한 내 위로 만나라고. 내 위로. 경제적으로 내 위로. 그럼 내 위로를 만나려면은 내가 책을 많이 읽든지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밝은 사람이 돼야 돼요. 예의도 바르고 매너도 좋아야 돼. 오케이?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야. 내가 모르는 회사에 투자하지 마.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어차피 내 돈이 들어갈 것 같으면은 이왕 들어갈 거 돈 많은 재산 많이 있는 그런 종목에 딱 차라리 넣어버려. 회사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그냥 다 박아 놔버리라고. 15개 20개를 내가 진짜 모르겠다 싶으면 그럼 지금 장에서 최소한 15% 수익은 났을 겁니다. 코스피 상위 종목에다가 투자했다면은 15% 수익이 났으니까요. 이게 연관관계가 큽니다. 창의성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는 회사 80세, 90세까지 다닐 수 있어요? 70, 80, 90세까지? 천만의 말씀. 그 다니는 회사 다녀가지고 부자 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월급쟁이들은 절대 부자 못 돼.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예지. 여러분들이 고동진 사장처럼 될 것 같다 하면은 해도 돼. 단 한 명이야. 삼성에서 단 한 명. 가능성 없습니다. 그게 빡세가지고 로또보다 더 힘들어요. 경쟁률은 로또가 높은데 압도적으로 높은데 질적 로또는 양이잖아. 삼성전자 한 명 한 명이 비밀병기거든. 주식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주식 지금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건데 그럼 돈을 벌려면 가치 투자를 해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1년도 걸리고요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리고요 5년 이상도 걸릴 때가 있어요. 많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내 돈에 투자된 돈이 여윳돈으로 해야 되고 반드시 여윳돈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유통기간이 없는 돈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 부자 될 수 있는데 왜 못하는지. 그리고 가만 보잖아요. 결국 시청자들은 오늘 좀 신규 시청자분들 좀 잘 낯서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네요. 항상 보면은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양극화가 되는 거지. 만약에 저기 허니님이 저렇게 딱 계신단 말이야. 파밍님하고 허니님이 딱 있어. 저 사람들이 앞으로 2030년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계속 이렇게 가치 투자하고 주식을 모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부자 되는 거예요. 2030년 넘어서 퍼포먼스가 그때 터트려요.
터트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라 해가지고 1,000만 원 이하라 해가지고 1년 뒤에도 1,000만 원이에요? 2년 뒤에도 1,000만 원일 겁니까? 3년 뒤에도 1,000만 원이에요? 자, 물려있다 칩시다. 그 1년, 2년, 3년 동안 일하면서 도대체 돈은 다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긴 애들 사교육비로 가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자동차 할부값 나가고 자빠져 있고, 과소비 하고 있고, 명품 사고, 해외여행 쳐가고, 술 먹고 노래방 가가지고 50만원 100만원씩 막 끌거 제끼고, 게임 막 결제해가지고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5천만원씩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신용불량자 되고. 남일 같죠? 아니라는 거야. 뜨끔할걸? 내 얘기 들으면.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들 미래 없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내 겸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족의 운명이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의 미래도 달려있지만, 결혼을 하신 분들 또는 결혼을 하실 예정이라면, 몇 년 후에 할 생각이라면, 그 가족의 미래가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는 거죠. 이번 달 월급 받았어. 설날이지. 보너스도 받을 거야. 웬만해서는 보너스도 나와. 와, 나 내 이 보너스 얘기하니까 나 좀 안타까운 얘기 하나 해야 되겠다. 아무튼 보너스 이번 달 월급 받잖아요. 그때로 여러분들 통장에서 스쳐가면서 증권 계좌로 해가지고 주식 사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알았다. 자, 다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야, 대박이다. 대박. 이게 대박이라니까. 그냥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 사놓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세워라 내워라 해가지고 그냥 밀고 가면 되거든. 이번 달 월급은 스쳐가는 거야. 어디로? 여러분들 주식으로.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5년 뒤, 10년 뒤에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자하는 거야. 20년 뒤를 위해서, 30년 뒤를 위해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중에 그 이번에 설 명절 그 공지를 붙여놨더라고요. 화이트 진로 대박이야. 완전. 코바 레인저님 선택 잘했어요 레인저님. 여기 보면은 공고를 제가 딱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 알림판에 거기에 우리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 그 미화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있죠. 경비원 아저씨들과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설 명절 보너스를 준다고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 그래서 잘 됐네. 어차피 우리 관리비에서 나가는 거잖아. 잘 됐네. 근데 그 금액이 얼마인 줄 알아? 그 금액? 설날 보너스 금액? 나는 지금까지 그거 신경 안 썼거든요. 알림판 잘 보지도 않아. 근데 그 주니어 강아지 산책 시키면서 엘리베이터 좀 기다리다가 뭐 이사하고 막 좀 기다렸어요. 그때 출근 시간대라서. 그래서 뭐가 있다. 그래서 그냥 딱 봤는데 뭐지 하면서 봤는데 그 얘기가 있어. 설 보너스를 드린대. 좋다. 잘하는 거다. 근데 얼마? 야씨 5만 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5만 원 주더라고. 제가 예전에 저는 팁을 좀 잘 주거든요. 솔직히 저는 어디 가면은 팁을 잘 줘요. 제가 외국물을 먹진 않았지만. 근데 제가 예전에 경비 그 아저씨 한 분, 제가 뭔가 뭐 택배가 뭐 있었는데 제가 택배 잘 시키지도 않는데 그날 좀 중요한 택배라서 그걸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보내주신 거라서 그걸 이제 받았는데, 그 택배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뭐 하다가 우리 그 경비원 아저씨가 이렇게 잘 보관해줬어. 중요한 거라서. 그리고 제가 그 경비원 아저씨들 그 경비실에 그 두 분이 계셨는데 제가 5만원씩 10만원 드렸거든요. 겁나 좋아하시더라고. 당연히 좋아하지.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네. 야, 설 명절 보너스에 5만원 준대. 5만원. 야, 50만원도 아니고 5만원이야. 5만원. 와,
이게 현실입니다. 나이 60대 먹고 60대 70대에 20대 30대 설 명절 보너스 한 100만원 200만원 받았던 그분들이 오늘날 시세로 100만원 200만원 뭐 많게는 3, 400만원씩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떡값을 5만원 받네? 야,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 들까? 한때는 그래도 잘 나가셨을 텐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진짜로 제가 그랬죠. 어제 방송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알바 해가지고 한 달에 180만원 200만원 이하로 받는 사람들, 경비원, 택시, 약간 임금이 낮은 소득 상대적으로, 그걸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어찌 됐든 간에 한 달이든 세 달이든 여섯 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계속 좀 모아간다면, 반지하에 살면서 모아간다면 3년, 4년, 5년, 6년, 7년 동안 그냥 쎄 빠지게 모아간다면은 거기서 탈출이 가능해. 중상층으로 바로 이성 들어간다고. 그런 사람들도. 근데 지금 시청자들, 여러분들 뭐 다들 한 달에 그래도 아무리 못 벌어도 200은 받잖아. 200에서 300만원 사이는 받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해? 지금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몰라. 근데 일 딱 그만두거나 그만두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만둔 적 있죠? 이직을 위해서라든지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둔 적이 있을 거야. 그때 그 심정 덜컹거리잖아. 나 2020년도 취업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절대 몰라. 딱 해고 통지라든지 그만두게 되면 씨, 내가 하층이었구나. 아무것도 나는 이 사회에서 할 수가 없는 존재였구나. 그걸 딱 알아. 내 집 없어도 돼.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내 집 내 집이야.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주식으로 10년 20년 이상 장기 투자해가지고 복리로 돌려가지고 내가 꿈꿨던 그런 아파트라든지, 아파트는 결국 10년 20년 뒤에도 계속 좋은 아파트들 지어지니까요. 뭐 주택을 짓는다든지 내가 원하는 주택 오더 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지 그때 사면 돼. 꼭 내 집이 필요해? 꼭 무리해서 30년 대출 받을 필요가 있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왜? 금융교육을 못 받아서. 집값 올라간다고 안 사면 안절부절한다고 금융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요. 지난 1년, 2년, 3년 동안 주식 안 모으고 뭐 했습니까? 자, 나는 지난 1년 동안, 난 최소 지난 1년 이상 동안 월급 받으면 주식 사 모았다. 1번, 아니다. 나 못했다. 작년에 뭐 나가는 돈들이 많아서 못했다. 2번 한번 눌러보세요. 2번. 와, 뭐 했어 도대체?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15년도, 15, 16, 17, 18, 19, 20, 야, 지금 6년 됐는데. 오늘 처음 방송 들어보는데 잘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번 안 누르신 분들은 뭐 다른 데다가 돈 좀 많이 쓰셨습니까? 주식 왜 안 사셨나요?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은 생방송으로 보고 오실 분들은 아프리카 TV로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제가 항상 제가 정확한 시간은 보통 한 9시에 밤 9시에 시작하는데, 방송을 9시에 시작하는데 보통 9시 20분 전후로 시작합니다. 9시 20분 전후로. 기준이 9시 20분 딱.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알람 뜨니까 방송할 때 알람 뜨면은 잽싸게 들어오세요. 일주일에, 그리고 매주 목요일은 VIP 방송을 합니다. VIP 또 주식 혼자 하신 분들은 항상 연락 주시고요. 다들 자? 이 시간에 뭐합니까? 다들 조용하네. 아주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잘해봅시다.
벌써 2020년도 15일 지났어요. 레인저님, 나 레인저님 머리끄댕이 끌고 가도 돼? 아, 레인저님 오늘은 일찍 안 들어가네요? 원래, 아니, 나는 처음에 레인저님 10시 반 좀 넘어가면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 저분이 되게 체계화적인 사람이야, 보니까. 뭔가 체계적이야. 이렇게 딱딱딱, 좀 뭔가, 딱 틀이 있어. 이렇게 딱딱 시간이 되면은 뭔가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나 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내가 주식에 어떠한 가치관이 있는지, 결국 투자를 하는 것인지 투기를 하는 것인지. 아, 영상 클리가 고민하느라 보고 있다. 그러는 거죠. 내가 투자를 하는 건지 투기를 하는 건지, 내가 한 종목만 사가지고 지금 잘못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지, 아니면 경성방송 듣고 종목을 10개 이상, 15개, 20개 조금 넘어가도 돼요. 투자 금액이 좀 많으면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렇죠. 왜 못해?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근로소득이 낮을수록 생계 때문에 더더욱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걸 뒤집을 수 있어야죠. 반대로 생각해야죠. 내가 근로소득이 한 달에 월급이 낮다. 뭐 나는 들쑥날쑥하다 이게. 그럴수록 더 간절해야지. 더 악착같이 더 주식을 모아야지. 남들 부동산 막 올라가고 내 친구 뭐 2억 올라가고 우리 친구 뭐 어디 3억 올라갔네 저 아파트가. 야, 저때 영혼을 끌어모아서 대출해가지고 샀더니 쟤는 3억 대출 받아가지고 저 3억짜리 아파트가 6억 됐네? 야, 쟤는 됐네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가지고 아파트를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사놔야 돼. 왜? 자본주의에선 주식의 수익률이 가장 높아요. 압도적으로. 그래, 좋다 이거야.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1980년에 2천만 원이었어. 오늘날 20억이잖아. 대략적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아시죠? 서울 사신 분들. 뭐 경기도에 뭐 다들 들어봤잖아. 그 오래된 아파트가. 자, 그럼 100배 올라갔네? 야, 저거 잡았으면 대박인데. 야, 1980년에 2천만 원 있는 사람이 은행에서도 돈 못 빌려. 그때 은행 이자가 얼만데. 그때 2천만 원이 우리 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수준이 아니잖아요. 1980년에. 그럼 100배 올라갔어. 그럼 삼성전자는? 그럼 삼성전자는요? 이거는? 이거 얼마 올라갔어? 자, 좋다. 한 주에 한 150원 잡자. 중간에 무상증자도 몇 번 치고 유상증자도 치고 800배 넘어가요. 아시겠죠? 이게 주식이에요. 땅 30년 뭐하러 들고 있습니까? 제정신이에요? 이런 거 30년 들고 갈 생각해야지. 기업이 없어지면요? 그러니까 15개, 20개로 분산시키라고. 삼성, 현대, LG, SK 관련 계열사를 샀어. 또는 그 지주회사를 샀다는 거야. 그럼 삼성, 현대, LG, SK가 30년 뒤에 뭐 다 없어질까? 아니라는 거죠.
간절함이 원천인 것 같다. 아, 조만간 유튜브 터질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미리 감사드립니다. 네, 겸손하게 할게요, 저는. 네. 다시 뭐, 밑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유튜브는. 자, 유튜브, 그 시스템, 뭐, 그거 아는 것도 힘들더라고. 그 종목 연구하기도 바쁜데. 어찌 됐든 간에, 가장 먼저는 우리 VIP 분들 저 믿고 들어왔으니까,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를 내야지. 이 자리는 결과를 증명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신경 써서 검색어 써야 된다. 제가 인지도가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제가 언더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니까. 매니아들만 있는 거지. 나는 진짜 웬만한 투자 자산 운용사 대표보다 난 내가 더 잘할 거야. 진짜로. 나는 진짜 내 일에 자신감이 있어. 나는 대한민국 내가 넘버 원이라고 생각해. 리딩하는 사람 중에. 저는 그런 자부심을 스스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형 뭐 겸손하지 못하냐? 아니야. 나는 이미 금메달 땄어. 대한민국에서. 바로 그런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도 제 생각 많이 났을 겁니다. 오늘도. 제가 종목명은 공개는 안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 생각 많이 나요. 여러분들 이 비트 컴퓨터 이거 좀 거시기 하지 않아요? 이거? 내가 볼 때 이거 좀 뭐 거시기 하면 6,000원 돌파 나올 텐데. 이거? 흐름이 한번 싹싹싹싹 이렇게 가거든요. 흐름 자체가.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아십니까? 세와 PNC라고요?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와 PNC? 이거 레전드 아니야? 왜 세와 PNC를 얘기하겠습니까? 뭐 그물치기 매매법도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실적이 기반되는 회사죠.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회사죠.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제가 어디서 추천했어요? 네,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내일도 급등 나오겠네요. 시간에서 이거 보니까, 야, 이거 시간에 급등이네. 내일 3,800원 이거 뚫어내겠는데요? 보니까. 아, 6월부터 분할 매수 중이었어요? 아, 신화브로님 이거 그물치기 하셨구나. 아, 2000 안전맨님. 어. 제가 이거 유튜브 편집자한테 제가 그거 그대로 보내겠습니다. 복사해가지고. 레인저님. 오케이. 유튜브 편집자는 네,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 장투. 장투면은 4,500원 이거 뚫는 거 보셔야 될 텐데요. 그쵸? 신화브로님. 경선 짬밥이 되니까. 아, 네, 레인저님 들어가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하이트 진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하이트 진로 이거 봐. 와, 화이트 진로 보십시오. 이거 뚫어내버리잖아요. 왜 겸손인지 아시겠죠? 화이트 진로 여기서 추천드렸습니다. 여기서요. 자료 다 있습니다. 뭐 방송 자료 뭐 다 있으니까. 여기서도 얘기했죠. 여기 이런 데서도 얘기했죠.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회사가 좋아지고 역발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한번 찾아봐라. 여러분들.
주식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 많이 힘드시죠? 지수가 올라오고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이제 힘들어 할 겁니다. 그런데도 이겨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겸손히 강조하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받으시면, 또는 뭐 사업하신 분들 뭐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또 돈 단기적으로 또 잘 벌었다고 또 다른 데 막 이렇게 쓰지 마시고 주식을 계속 사업 모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증권 계좌에 그대로 놔두세요. 현금이라도. 내가 뭐 무조건 사라 해가지고 아무거나 사면 안 되니까 대기 딱 했다가 시장 조정 주면은 딱 이렇게 담고, 또 대기했다가 음봉 주면은 또 이렇게 담고. 내가 어떤 회사를 눈여겨보고 있다.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조금 비싼 것 같아.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럼 좀 기다려봐. 음봉 줄 때 담아주고, 또 음봉 줄 때 담아주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매수는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회사가 있다. 근데 기술적으로 차트로 역배열로 가는 회사, 역배열로 가는 회사가 있다면 그걸 사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사야 돼요. 회사가 좋은 회사라면. 차트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고, 차트는 보조일 뿐이고, 차트를 봤을 때 내가 들어가는 시점이, 회사는 봤어. 회사가 예를 들어 뭐 A라는 회사예요. 근데 역배열로 가고 있네? 그럼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신제약을 내가 봤어. 이거 추천주는 아닙니다. 신신제약을 봤는데, 신신제약을 나는 이 회사가 좋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이 회사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가가 이 모양 이 꼴이죠. 이때 그냥 사시라고요. 그리고 더 떨어지면은 계속 사시라고. 이렇게 더 떨어지면. 그래서 모아가시라. 살 돈은 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받을 때 사라. 상여금 받을 때도 주식을 사라. 설 명절, 추석 명절 이런 것도 보너스도 주식을 사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은 제가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내일도 여전히 좋다. 지금은 실적 장세입니다. 주식 투자 혼자 하신 분들은 항상 연락 주세요. 네, 번호로 카톡 문자 있으니까요. 네, 그걸로 언제든지 네,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여러분들 주식장 좋으니까 네, 걱정 마시고 하시고요. 내일 VIP 방송 있습니다. 우리 VIP 회원분들 매주 목요일날 VIP 방송 있죠? 네, 저녁 8시 30분에 시작하니까요. 늦지 않게 들어오시고, VIP 방송 끝나면은 밤 한 10시 VIP 방송 끝나는 대로 바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또 소통 방송 하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물어보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천님, 알파벳님, 아이고 알파벳님 오늘 조용히 들었네요. 파밍님, 마트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소통 방송 때도 얘기 많이 해요. 네, 여러분들 내일 봐요. 광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고님 수고 많으셨어요. 네, 마치겠습니다. 저는 겸손이었습니다.